요즘 주택연금 신청하시는 분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계약 위반으로 해지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미 주택연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신데 1년이면 240만 원이고 10년이면 2,400만 원 손해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본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배우자하고 같이 사시면서 주택연금 신청하셨거나 알아보고 계신 분들, 배우자 중에서 누구 나이로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꽤 많은 분들이 배우자 나이 때문에 월 20만 원씩 손해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빚 떠안는 거 아니야?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절대 해지 못한다던데. 이런 착각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달에 수십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착각 하나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도 안 하시고 그냥 포기하고 계십니다. 신청할 때 놓치면 손해가 터지고 착각 때문에 포기하면 받을 돈을 못 받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작은 부분을 놓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손해들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들, 실제로 손해본 사례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중간에 끊으시면 어디서 함정이 터지는지 모르고 넘어가시게 되고 그러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주택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연령을 잘못 적용해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3가지가 왜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우자 연령 적용 문제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70세이고 배우자가 68세라면 68세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 나이로 계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배우자 나이를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월 지급액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인 집을 가지고 계신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70세이고 아내가 68세입니다. 남편 나이 70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지급액이 약 11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내 나이 68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월 지급액이 약 9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차이가 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차이가 나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신청해서 계약이 완료되면 나중에 다시 계산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 중에서 누가 나이가 더 낮은지, 그 나이를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는데 그걸 모르고 일반형으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에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 지급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일반형보다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대형 조건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형으로 신청하십니다. 우대형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 부부 합산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데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 5억 원, 부부 합산 나이 140세인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월 지급액이 약 8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형 조건을 충족해서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월 지급액이 약 9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차이가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차이가 나면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형으로 가입해버린 사람은 어떡할까요? 일반형으로 가입한 뒤에 나중에 우대형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입할 때 선택한 방식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우대형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내지 않고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초기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대출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월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출로 포함시키면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초기 보증료가 대출 원금에 포함되고 그만큼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6억 원인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약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현금으로 내면 월 지급액이 약 1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대출로 포함시키면 월 지급액이 약 93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차이가 7만 원입니다. 한 달에 7만 원씩 차이가 나면 1년이면 8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현금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포함시키시겠지만 중요한 점은 한번 대출로 포함시켜서 계약하면 나중에 현금으로 바꿔서 월 지급액을 높일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 현금으로 내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세 가지 함정은 배우자, 연령 적용, 우대형 조건, 미확인, 초기 보증료 처리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해를 피하려면 기준 숫자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 최소 연령입니다. 두 번째는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 보증료율입니다. 네 번째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르고 신청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 가입 최소 연령은 만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두 분 중에서 나이가 낮은 분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만 58세이고 아내가 만 54세라면 아직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만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만 58세이고 아내가 만 56세라면 지금 바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월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만 55세에 가입하면 만 65세에 가입하는 것보다 월 지급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가입하시면 매달 받는 금액이 적어서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가입하시면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입 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가격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이라고 해도 공시 가격이 11억 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해도 공시 가격이 13억 원이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주택의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보증료율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초기 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약 1.5%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이라면 초기 보증료는 약 900만 원입니다.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초기 보증료는 약 450만 원입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이라면 초기 보증료는 약 1,350만 원입니다. 이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대출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내면 월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출에 포함시키면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으시면 대출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월 지급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후에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은 대출 잔액의 약 3%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5년 동안 받으셨고
그동안 받은 금액의 누적 대출 잔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약 150만 원입니다. 대출 잔액이 1억 원이라면 위약금은 약 300만 원입니다. 대출 잔액이 2억 원이라면 위약금은 약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연금을 오래 받으실수록 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매달 받는 금액에 이자가 붙어서 대출 잔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 받다가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10년, 20년 받다가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는 가입 최소 연령, 만 55세, 가입 가능 주택가격, 공시가로 상한 12억 원, 초기 보증료율 약 1.5%, 중도해지 시 위약금 대출 잔액의 약 3%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들을 알아도 착각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착각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이 은행 소유로 넘어간다는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 받으면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다는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는 착각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연금은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4가지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이 은행 소유로 넘어간다는 착각. 이 착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집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소유자 이름이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될 뿐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이 집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도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대출 받았다고 해서 집이 은행 소유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본인 소유로 그대로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권만 설정될 뿐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도 집을 팔 수 있습니다. 물론 팔 때 대출 잔액을 정산해야 하지만 팔 수는 있습니다. 집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주택연금 받으면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아도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잔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집을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팔아서 대출 잔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6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20년 동안 받으셨습니다. 20년 동안 받은 금액의 누적 대출 잔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으려면 3억 원을 상환하면 됩니다. 3억 원을 상환하면 6억 원짜리 집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이 없어서 상환할 수 없다면 집을 팔면 됩니다. 집을 6억 원에 팔고 대출 잔액 3억 원을 갚으면 3억 원이 남습니다. 이 3억 원을 자녀들이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아도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 잔액만큼은 차감되지만 집 자체를 못 물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 받으면 자식들한테 집을 못 물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안 하십니다. 세 번째 착각은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은 집 가격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집값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아지면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6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30년 동안 받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금액의 누적 대출 잔액이 8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서 현재 집값이 5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녀들이 떠안아야 할 빚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집을 처분해서 5억 원을 받고 대출 잔액 8억 원 중에서 5억 원만 갚으면 됩니다. 나머지 3억 원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특징입니다. 집값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추가로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6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으셨는데 대출 잔액이 3억 원이고 집값이 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집을 팔아서 대출 잔액 3억 원을 갚고 6억 원을 자녀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빚을 떠안는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집값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네 번째 착각은 주택연금은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주택자만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상황에서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이 은행으로 넘어간다. 자녀에게 집을 못 물려준다. 자녀가 빚을 떠안는다.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4가지는 모두 잘못된 생각이고 이런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들을 알아도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일어나는지 봐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신청하면서 손해를 본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에 가입했는데 배우자가 68세여서 월 지급액이 20만 원 줄어든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는데 모르고 일반형으로 가입해서 월 10만 원씩
손해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안 내고 대출로 포함시켜서 월 지급액이 7만 원 줄어든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시면 어디서 실수가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70세이고 아내가 68세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공시 가격이 6억 원입니다. 남편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로 월 지급액을 계산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계산기에 본인 나이인 70세를 입력하셨습니다. 계산 결과 월 지급액이 약 11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 금액이면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배우자 정보도 입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 월 지급액을 확인해 보니 약 9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예상했던 110만 원보다 20만 원이 적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셨습니다. 왜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지 물어보았습니다. 상담원은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68세이기 때문에 68세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계산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본인 나이가 아니라 배우자 나이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월 90만 원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만약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 나이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확인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내가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한 후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65세이고 아내가 63세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공시 가격이 5억 원입니다. 남편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원에게 주택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원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작성하면서 일반형과 우대형 중에서 선택하는 항목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대형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상담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반형에 체크하셨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월 지급액은 약 8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1년 정도 지난 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주택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대형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우대형으로 가입해서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본인도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합산 나이도 충족하고 주택 가격도 조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반형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우대형보다 월 10만 원을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우대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미 일반형으로 계약이 완료돼서 우대형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부부는 월 10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받고 계십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만약 신청하기 전에 우대형 조건을 확인했다면 우대형으로 가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일반형으로 신청한 후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춘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춘자 씨는 68세이고 혼자 사십니다.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공시가격이 6억 원입니다. 박춘자 씨는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담원이 초기 보증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기 보증료가 약 9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대출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춘자 씨는 당장 현금 900만 원을 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상담원이 대출에 포함시키면 월 지급액이 조금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줄어드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춘자 씨도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월 지급액은 약 9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옆집 이웃을 만났습니다. 옆집 이웃도 주택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정도였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월 1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춘자 씨가 왜 본인은 93만 원밖에 못 받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옆집에게 물어보니 옆집은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박춘자 씨는 그제서야 초기 보증료 처리 방식 때문에 월 지급액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춘자 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지금이라도 현금으로 900만 원을 내면 월 지급액을 올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이미 대출에 포함시켜서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춘자 씨는 월 7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받고 계십니다. 만약 신청하기 전에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내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봤다면 현금으로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로 포함시켜서 신청한 후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우자 나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고 우대형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고 초기 보증료 처리 방식에 따른 월 지급액 차이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손해를 보고 있고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 외에도 다른 종류의 실수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과는 전혀 다른 실수 사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 월 80만 원 받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해서 보험료 월 15만 원 추가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받고 있었는데 주택연금 때문에 소득인 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탈락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중도해지 위약금 3% 계산 못하고 5년 만에 해지해서 1,500만 원 손실 본 사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금액이나 제도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지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지복 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최지복 씨는 피부양자로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지복 씨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최지복 씨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공시가격이 5억 원입니다. 최지복 씨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최지복 씨는 이 금액이면 용돈으로 쓰기에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매달 80만 원씩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최지복 씨가 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지복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따로 일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게 아닌데 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니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소득으로 잡혔다고 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서 그 기준을 초과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지복 씨는 그제서야 주택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최지복 씨는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약 15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로 15만 원을 내니까 실제로는 65만 원만 남는 셈이었습니다. 최 씨는 주택연금 신청하기 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배우자와 상의해서 신청 여부를 다시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한 후라서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세 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혼자 사시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매달 약 30만 원 정도 받고 계셨습니다. 정순자 씨 명의로 된 빌라가 있는데 공시가격이 3억 원입니다. 정순자 씨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월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정순자 씨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주택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월 90만 원이 되니까 생활하기에 충분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매달 60만 원씩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탈락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니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소득인 정액 계산에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순자 씨는 주택연금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못 받게 되면서 실제로는 주택연금 60만 원만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90만 원보다 30만 원이 적었습니다. 정 씨는 주택연금 신청하기 전에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기초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주택연금을 받는 게 나은지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한 후라서 기초연금 없이 주택연금만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강덕래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덕래 씨는 65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덕래 씨 명의로 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매달 약 90만 원씩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5년 동안 주택연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시점에 자녀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강덕래 씨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강덕래 씨는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덕래 씨는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이 계산해 보니 약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강덕래 씨는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담원은 5년 동안 받은 금액의 누적 대출 잔액이 약 5천만 원이고 여기에 위약금 3%를 적용하면 약 1,500만 원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덕래 씨는 주택연금 신청할 때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중도해지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위약금이 얼마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해야 했고 위약금 1,5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 잔액과 위약금을 모두 갚고 나니 생각보다 남는 돈이 적었습니다. 강덕래 씨는 만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주택연금 신청을 다시 고민했을 거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주택연금이 다른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실수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 필수로 점검해야 하는 주택연금 체크 항목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나이 중 낮은 사람 생년월일 기준으로 월 지급액 계산기 돌리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대형 적용 조건 충족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기 보증료 현금 납부와 대출 포함 10월 지급액 차이 계산하기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한 소득 기준 확인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중이면 소득인 정액 산정의 주택연금 포함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모 계약서에서 확인하기입니다. 이 6가지를 지금 당장 확인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실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부부 나이 중 낮은 사람 생년월일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택연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를 입력할 때 본인 나이가 아니라 부부 중에서 나이가 낮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70세이고 아내가 68세라면 아내 생년월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받을 월 지급액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본인 나이로 계산하시면
실제 금액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하시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부부 중 낮은 사람의 나이, 지급 방식을 입력하시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우대형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월 지급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대형 조건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십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대형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지, 부부 합산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지,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우대형 조건은 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우대형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우대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형으로 신청하시면 매달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낼 때와 대출에 포함시킬 때 월 지급액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내면 월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출에 포함시키면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경우 초기 보증료가 얼마나 되는지, 현금으로 낼 때와 대출로 포함시킬 때 월 지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크면 현금으로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차이가 작거나 당장 현금이 없으시면 대출에 포함시키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기준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을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그 기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에서 건강보험료를 빼면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기초연금 수급 중이면 소득인정액 산정에 주택연금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는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주택연금을 받는 게 나은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과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비교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조절해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모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때 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아직 계약 전이시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셔서 중도해지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오래 받으실수록 대출 잔액이 커지기 때문에 위약금도 커집니다. 본인이 나중에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사갈 가능성이 있는지,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전에 이 6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나이 기준 계산, 우대형 조건 확인, 초기 보증료 처리 방식 비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중도해지 위약금 확인입니다. 이 6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시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 절차와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단계와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함께 가입해서 생존 배우자 승계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상황을 문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 국민연금입니다. 이 제도들을 함께 확인하셔야 주택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주택연금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 조건, 지급 방식, 계산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최신 가입 조건입니다. 가입 최소 연령이 몇 세인지, 주택가격 상한이 얼마인지,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택가격, 나이, 지급 방식을 입력하시면 월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급 방식을 입력해 보시면서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신형, 확정기간형, 전후후박형 등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 각각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함께 가입해서 생존 배우자 승계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본인만 가입할 수도 있고 배우자와 함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 가입하시면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가입하시면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생존 배우자 승계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먼저 돌아가시더라도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배우자 정보를 함께 입력하시고 공동가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상황을 문의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가입 가능한지, 월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는지, 초기 보증료는 얼마인지 등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원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겁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안내해 줄 겁니다. 상담을 받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모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이런 줄 몰랐다고 후회하시는 것보다 미리 다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격을 상실한다면 기초연금 월 지급액과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비교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는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조절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두 번째 제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상실된다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에서 건강보험료를 빼면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세 번째 제도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보험료를 내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쳤을 때 총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총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월 지급액과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합쳐서 총 소득을 계산해 보시고 이 금액이 다른 제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총 소득이 얼마일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실행 단계는 홈페이지 확인, 배우자 승계 설정, 상담센터 문의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는 기초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입니다. 이 제도들을 함께 확인하셔야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연령 기준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서 나이가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본인 나이가 아니라 배우자 나이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신청하시면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대형 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시면 일반형보다 월 지급액이 더 많이 나옵니다. 최대 20%까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보증료 납부 방식입니다. 초기 보증료를 현금으로 내시면 월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출에 포함시키시면 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신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나이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달 20만 원씩 손해를 보십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우대형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달 10만 원씩 손해를 보십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초기 보증료 처리 방식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달 7만 원씩 손해를 보십니다. 10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이 3가지만 확인하지 않아도 10년이면 4,440만 원을 손해보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 번 신청하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도 다시 계산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적게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주택연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부부 중에서 나이가 낮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월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5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만 오늘 당장 하시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비슷한 제도를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이나 대출 같은 제도를 알아보실 때는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가 있으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본인 기준인지 배우자 기준인지 둘 중 낮은 사람 기준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제도에는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습니다.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대 조건이 있는지 자체를 모르시면 놓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다른 제도를 알아보실 때도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또는 다음에 다뤄주면 좋을 주제가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택연금 신청하시면서 겪으신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